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자, 반갑습니다. 들리시면 채팅 한 번씩만 한번 쳐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또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또 이 늦은 시간대까지 또 고생들이 많습니다. 와주시니까 제가 더 감사하죠. 자, 다른 분 오실 때까지 뭐 인사 간단하게 좀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간단한 소식들 좀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궁금증들 좀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와주시니까 또 감사할 따름인 거죠. 자, 일단은 뭐 들리신다고 하니까 네, 간단하게 인사 정도로만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이야기 나가 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네, 소리는 뭐 잘 들린 것 같고요. 제 얼굴도 이제 잘 보이는 것 같으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더 오기 전에 간단하게 좀 소식 같은 것들을 전달해 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때까지 신혼부부 무료 상담이라는 것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런 사실들 이제 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 취지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던 거냐면,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특히나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사실 처음은 누구나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게 이제 진행을 좀 하다 보니까 요즘 사실 신혼부부 분들이 더 빠삭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무료 상담 같은 거를 신혼부부에게만 좀 국한시키진 않고 좀 전체를 대상으로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직원분들과 얘기를 했을 때도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결론이 나와가지고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매달 몇 분 정도를 좀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무료 상담을 좀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선정 방식 같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본인만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사연 같은 것들을 좀 잘 적어주시는 분들을 위주로 아마 진행하지 않을까 싶고요. 한 달에 한 3분 정도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볼까 싶긴 하거든요. 그거는 조금 더 뭐 얘기를 나눠보고, 혹여라도 이제 뭐 아주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사연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는 더 진행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신혼부부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 랑란 부동산 플러스에 계신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진행을 할 수 있겠다. 일단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는 뭐 추석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추석 다들 잘 보내셨나요? 네, 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네요. 또 며칠 됐다 보니까 금방 기억에서 이제 잊혀졌는데, 추석 잘 보내셨다고. 네, 다들 또 잘 보내신 것 같네요. 예. 또 늦었지만은, 명절에 또, 복 많이 받으셨길 바라겠고요. 이제 볼이 빵빵해져가지고 다들 돌아오셨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또 임장을 열심히 나가봐야 되는 거긴 한데, 또 요즘에 운동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는 크게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10월달 들어가면서 우리가 꼭 잡아야 된다 이런 내용은 딱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제외를 하고요. 굳이 또 할 필요는 없으니까. 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거 이제 간단하게 잡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거든요. 오늘은 뭐 바로 한번 이제 궁금한 것들을 하나둘씩 풀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를 좀 해볼까? 화면 잘 보이나요?
잘 보이신다고. 이렇게 하고. 네, 잘 보이신다고. 알겠습니다. 자, 뭐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 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혹시 채팅창 때문에 좀 많이 안 보이나요? 어떤가요? 채팅창도 여러분한테 보이나요? 제 화면에서? 안 보이시구나.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보인다고. 보인다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아닌 분도 있는 것 같고. 채팅창이 지도 위에 나타나는 분도 있고, 채팅을 보면 화면이 안 보이고. 이게 아마 이제 노트북이나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의 차이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드네요. 아마도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이 지도에 채팅창이 뜨시는 것 같고, 팝업으로 뜨고, 제 소리가 안 들린다라는 분도 있네요. 혹시 안 들리시나요? 지금 소리는 다 들릴 텐데. 네, 아마도 이제, 그건 그럼 개인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은 들거든요. 보자. 네.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이제 다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점검은 크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달에 한 번 있는 무료 특강 시간이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제 매번 이제 사실 초반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얘기들을 하지만은 결국 한 달이라는 과정 안에서는 늘상 있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또 이렇게 무료 특강하는 시간이 또 괜히 설레고 기다려지는 시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즐거움들은 아마도 여러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간단한 거, 꼭 내 얘기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겠죠. 친구가 뭐 이런 걸 좀 하려고 하는데 같이 공부해보면 좋은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는 고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같이 풀어보는 시간이 정말 좋겠죠. 익명성은 다 보장이 되니까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리 안 들리시는 분은 들어올 때 오디오 본인도 연결해야 들린다. 또 솔루션을 잡아주셨네요. 이 줌에 있어서 또 전문가가 아니신가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상당히 전문성 있는 말씀이시네요. 자, 아마도 이제 채팅을 치시는 것 같은데 조금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 질문이나 상관이 없고요. 요즘에는 이제 상담이 정말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뭐 3건 진행할 때도 있고, 아니면 2건, 뭐 1건, 요즘 뭐 거의 매일 1건씩은 있다시피 그렇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뭔가 새롭게 준비하는 시기가 아닌가. 특히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이사철이잖아요. 그래서 좀 날씨도 좋아졌겠다. 선선한 바람에 어디론가 이제 좀 주거지를 이동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신축 사전 점검할 때 사전 점검 업체 의뢰하는 게 나을지요? 그 부분은 뭐 확실하게는 모르겠네요, 제가. 자, 혹시 임장을 같이 다니시나요? 혼자 다니시나요? 임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가 좀 혼자 다녔거든요. 정확히는 이제 같이 다닐 일이 없었기 때문에 늘 혼자 다녀왔었고요. 사실 임장이라고 하는 게 뭐 생각만큼 거창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임장 가기 전에 좀 알아두어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아파트의 미래라고 했을 때는 신축 아파트일 수밖에 없으니까 어디에 신축 아파트 정도가 들어온다 혹은 어디가 개발되고 있다 이런 거는 좀 아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포인트로 잡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혼자서 계속 진행을 해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불인이 탈출반 수업에도 요 임장하는 내용들이 생겼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한 3분씩, 4분씩 같이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진행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이거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같이 다니니까. 이게 또 뭐 서울 쪽 이런 데서는 임장을 막 엄청 열심히 하고 또 그룹을 지어가지고 뭐 버스 같은 것도 많이 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왜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예, 같이 다니는 맛이 있고 확실히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각자의 지식들이 이제 맞들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지식들이 조금씩 더 이제 부풀려져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시너지를 얻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뭐 쉽게 말하면 혼자 가야겠다 혹은 같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따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돈 되는 게 있다 그런 게 보인다라고 하면 사실 바로 그 다음 날이라도 가는 편이라 가지고 그거는 뭐 정해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봉덕동 효성타운 1차 재건축을 바라보면서 매수 시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게 이제 매수 시기 혹은 이제 팔 때가 되면 매도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정답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 시기, 뭐 매도 시기 이런 걸 따지는 것도 매수 시기라고 했을 때는 결국 우리가 언제 사면은 좀 싸게 살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이게 되는 건데 뭐 말 그대로 우리가 경제적인 요건들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공급량이 워낙에 많다고 하니까 특히 봉덕동 쪽에는 최근에 뭐 입주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화성 같은 것도 이제 곧 들어오고 그리고 요거 동원도 또 입주를 했고 자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야 입주 물량 많은데 이거 조금 더 기다리면은 우리가 좀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많이 기다리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기다림에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은 결국 집주인이 얼마나 급하냐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먼저 해 봐야 되는 것은 결국 이제 적정한 가치를 뽑고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효성타운 1차나 2차 타운의 적정한 가격은 얼마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먼저 우선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정도 싸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잡아줘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뭐냐면은 여기에 접근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접근하는 이유는 단순히 싸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한다 이런 건 아닐 거거든요.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접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왕이면 현재 가치에서 좀 싸게 사면 좋겠다라는 거니까 결국 얼마를 더 벌지를 확실하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 얼마를 더 벌지가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할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로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싸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적정한 가치를 뽑는 것이 중요하다. 효성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지지분 같은 것들이 괜찮고 그리고 예전에는 또 나름 좋은 입지 아파트였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충분히 접근할 만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자, 이런 거 이제 한 4억대 정도에 사면은 나쁘지 않죠. 84 타입 기준으로. 지금 얼마까지 올라간지 한번 볼까요? 적정 가격을 이제 이런 것들이 한 7억대까지 올라갔으니까 호가이긴 하고 또 실거래가도 뭐 비슷하게 올라갔거든요. 영무 예다음이 신청 뷰가 나온 것들 위주로.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 심리가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4억대도 이제 받을만 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언제 더 떨어질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느 집주인이 더 급하냐 이런 거를 따져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 집주인들이 얼마나 급한지 우리가 접근하기 전에는 모르니까. 그럼 우리가 행동력으로, 요령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접근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모든 아파트 단지 매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을 먼저 던져줘야 돼요, 사실. 네.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쉽게 안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실거래가가 뭐 비슷하게 올라갔을 거기 때문에 이미 2021년에만 하더라도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 4억대 되는 매물들이 다 팔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14층 이런 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체 얼마나 깎아주려고 할까? 그럼 우리가 정말 반년, 1년 혹은 2년 정도를 기다려서 1,000만 원이 떨어졌다. 그 1,000만 원 떨어진 게 의미가 있을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정도면 뭐 일단은 괜찮으니까 먼저 접근을 하되 내가 먼저 이런 금액에 팔아주시면 제가 바로 살 의향도 있다라는 기준을 던져줄 것,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3년 하반기 입주 분양권과 25년차 용산역 부근 구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축 아파트를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자, 23년도 하반기 입주 분양권. 그러면은 지금 한 2년 정도 남은 거네요. 그 다음에 25년차 용산역 부근 구축 아파트. 뭐 쉽게 말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가치는 어쨌든 장기적이면 장기적일수록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뭐 용산역이든 아니면 죽전역이든 사실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신축 아파트 가격 위주로 크게 올라가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빌리브 스카이나 아니면은 자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미 어느 정도 확보된 가격대는 분명히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뭐 구축 아파트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있다. 혹은 그렇다고 뭐 크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것은 뭐냐면은 그냥 내놓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금액이냐 그런 거에 대한 매수 문의가 오느냐 그리고 문의가 왔을 때 그때 뭐 한 번 더 고민하세요 그냥 그러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뭐 사는 것이든 파는 것이든 내가 얼마에 만족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가격대에 내놓고 한번 파는 것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충분히 팔리겠다 싶으면은 천천히 팔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왜냐면 당장 뭐 어디 들어가기도 좀 애매한 거고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성현동의 한양 수자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단기, 중기까지 다 생각한다면요. 단기라고 하면은 뭐 아마 입주할 때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기라고 하면은 뭐 한 5년에서 10년 이렇게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한양 수자인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한양 수자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 자, 어떤 것 같아요? 자, 이런 곳에 대한 미래 가치를 따질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자, 뭐 정답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양 수자인이 분양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되었었죠. 직전부터 이제 뭐 모집 공고를 했었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안 걸렸다라는 측면이 엄청난 메리트였죠. 그래서 이제 청약 경쟁률도 실질적으로 잘 나왔던 전매 가능 이렇게 이제 채팅으로 또 적어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 미래 가치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잘 모르시겠나요? 자, 어떤가요? 메리트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서부 정류장 위주의 개발, 이런 데가 좀 더 개발되면은 뭐 물론 괜찮겠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반응이 없는 거 봐서는 별로 안 좋은 걸로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좀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뭐 수성구나 이런 데 질문 들어가면 이제 채팅들이 쭈쭈쭉 나오는데 반응이 별로 없는 거 봐서는 우리가 투자를 하지 말자. 반응 지표, 인간 지표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다들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특히 대구 부동산에 그렇게나 관심 있으신 분들이 모이셨는데 말씀들이 없는 걸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떠한 뭐 상승세 이런 것들은 조금 그려지는 측면입니다. 볼리 내거리도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렇죠. 자, 투자가 아닌 실거주 면에서는 상관없을까요? 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이게 점진적인 상승을 한다는 것을 그려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신축 아파트가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구조냐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신축이라서 우리가 주목을 하는 거지만 언젠가 5년 뒤, 10년 뒤에는 이게 구축이 된다는 건데 꾸준하게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인프라 같은 것들이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충분하게 우리가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모든 부동산 투자는 이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개발들이 또 진행이 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정말 막연하게는 이 주변에는 또 오래된 주택 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괜찮을 수가 있겠다. 뭐 예를 들어서 밑에 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것들은 지금 뭐 상해 월천역 지역이 개발이 되고 있고 이런 송현 월성 이런 것들도 지금 뭐 재건축 대한 기대 심리 들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밑에서 또 올라올 수도 있겠다는 거고 특히 바로 옆에 있는 그린맨션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 상당히 들어 있잖아요. 이 볼리동도 역시나 재건축이 많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이제 기존에 있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맨션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건너편 쪽에서도 리슈빌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그래도 거래는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래도 뭔가 좀 더 들어올 수 있겠구나. 실제로 여기에도 지금 뭐 건축 심의가 하나 잡혀 있죠. 정확히는 이렇게 반반 나눠 가지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졌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투자할 만하다, 실거주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의는 딱 한 개밖에 없으니까 사실 돈 된다라고 해서 다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투자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안에서는 어쨌든 가장 비싼 걸 사주면 된다. 그래서 한양수자인이 정말 내 수중에서 가장 비싼 선택지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입지는 상대적인 것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주거는 어디를 살든 사람들이 이제 다 만족해요. 제가 뭐 상담을 뭐 몇백 건을 이미 또 진행을 했지만은 항상 이제 99.9% 이상의 확률로 말씀하시는 게 다 본인 집에서 살기는 좋은데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투자성만 조금 잡아주면 된다라는 건데 결국 이 같은 가격일 때 조금 더 괜찮은 입지에는 어떤 아파트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무튼 뭐 대구 시장에 현재로서는 분양권이 가장 싸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권 위주로 접근하신다면은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락장의 어떤 경우는 서울과 같은 핵심지가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비핵심지가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어떤 차이가 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건지 여쭙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아시는 분 있나요?
뭐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은. 네. 이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신규 분양 집단 대출에 영향이 있을까요? 현재 가지고 있는 분양권이 내년 1월에 집단 대출 예정인데, 네, 이런 것들은 네, 뭐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은행마다 또 지점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냥 되는 곳을 찾으면 되는 거긴 하거든요. 어쨌든 대출 자체가 은행권에서도 좋은 중요한 수익 창출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동인 힐스가 선착순 들어간다고 하네요. 대구 시장의 현 상황에서 랑랑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최근에 이제 분양이 또 한창 나오다가 동인 힐스를 기점으로 탁 식었죠. 아마도 이제 이런 것들에 동인 힐스의 이제 뭐 청약 결과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양단지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좀 터무니없는 가격에 나오다 보니까 역시나 경쟁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참 낮은 수준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대구 시장의 현 상황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따질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고, 이제 동인 힐스 자체를 그럼 우리가 조금 노려볼 수도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인 힐스 자체는 일단은 분양가로서는 메리트가 없는 금액이 확실한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지어지고 나서 우리가 일반 매매로 접근을 했을 때에도 정말 메리트가 없는 금액일까라고 생각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변 시세를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인동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개발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고, 이 주변에도 지금 뭐 한 동짜리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분양 성적들이 다 처참했잖아요. 아직도 뭐 프리미엄 같은 것들은 정말 싸고요. 특히 뭐 이런 대원 칸타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뭐 뷰가 나오는 것들 위주로는 한 2, 3천 정도만 프리미엄 주더라도 충분히 살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반사 이익 효과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동인 힐스가 워낙 비싸게 나왔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할 수 있을까 없을까의 측면에서는 어쨌든 입주를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난다면은 분명히 여기가 괜찮은 입지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쯤은 충분히 형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사람들 위주로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있겠죠. 충분히 괜찮은 아파트다. 그래서 우리 행동 요령을 잡아보자면은 뭐 동호수 같은 것들을 어쨌든 가장 이제 좋은 것들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호수 배치도 이런 거 한번 따져보고요. 실제로는 좀 많이 가리거든요. 대부분이.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거를 생각해 보면은 또 지금 당장은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더라도 나중에는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 위쪽에 있는 동들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았다라고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앞동 위주로 접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 전체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뭐 안 좋은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동대구 조정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핀셋으로 동별로 조정될 수 있나요? 네, 가능성이 거의 없다,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게 뭐 지금 당장 어떤 상승세가 있냐 없냐 이런 거를 더 해가지고 해제가 되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그거를 이제 첫 번째로 따져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또 투자 심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동별 해제될 수 있다는 것은 공고된 내용이라서 뭐 어디든 다른 곳은 충분히 진행될 수 있겠다 치지만은 동대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대구 안에서도 주요한 입지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전반적인 조정 대상 지역의 해제에 대한 것들은 뭐 작년 기점으로 최소한 3년 정도는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달성군에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 투자는 어떤가요? 네. 일단은 뭐 달성군이라서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따지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실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투자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뭐 돈 되면 다 하는 거죠. 특히나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이 1억 이하짜리들이 워낙에 많고 또 뭐 생각나는 걸로는 성원 아파트, 농공해 이런 것들이 또 상당하게 기대 심리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돈만 된다면은 틀린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돈 대비 수익률을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달성군에는 뭐 딱히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지금 중심가에도 좀 싸게 나오는 것들이 많고 레버리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오피스텔은 바라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경산 펜타일즈 계속 거주하는 게 나을까요? 매도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자, 요거 이제 저희 국민 질문이죠. 네, 저희 랑랑 부동산 플러스에 있어서 이제 이런 비슷한 질문이 나오면 또 응당 나오는 답변이 있습니다. 자, 특강 같은 거를 좀 열심히 들으신 분이라면 아마도 이제 자연스럽게 대답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펜타일즈에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언제쯤 팔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 주셨거든요. 자, 요거 우리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요거 언제쯤 팔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펜타힐즈라고 하면 그래도 이 경산에 있어서 가장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죠. 중산지구를 펜타힐즈 라인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어쨌든 경산의 대장급 입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히 4월 신배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들도 좀 누려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언제 한번 매도를 해볼까요, 우리? 네, 그렇죠. 답이 또 바로 나와버리네요. 자, 결국 이제 우리가 매도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은 결국에 내가 확실하게 더 좋은 곳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그 다음에 뭐를 사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여야 되고요. 그러한 확실하게 괜찮은 것을 잡을 수 있는 기회다 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이 집에 대해서 뭐 1년 뒤에 팔고 2년 뒤에 팔고 사실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벌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 확실하게 더 괜찮은 걸로 5,000만 원, 1억 더 벌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 갈 것에 대한 적립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상 복합 아파트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리더스뷰, 아크로 타워 전세 끼고 매매를 좀 생각하고 있다.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다고 생각했을 때 30년 차가 될 텐데 어떨까요? 우리가 일반 아파트와 그리고 주상 복합 아파트를 조금 나뉘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이제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이제 뭐 세대수라든지 아니면은 이 전체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단지로 지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괜찮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더 선호하기 마련인 건데 결국 어떤 타이밍에 사느냐 투자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성 SK뷰라든지 아니면 아크로타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좋은 입지에 있는 거죠. 특히 SK뷰 같은 경우에는 뭐 황금역에 현재로서는 대장급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연식이 좀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가격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냐의 측면에서는 무조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잡아 놓으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그 시기가 되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재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 심리는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당장 재건축 될 수 있을 만한 거를 사는 게 아니라면 그냥 뭐 이런 거 하나 사두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용적률 자체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 30년 뒤후에도 우리가 큰 가격 상승, 그 재건축으로 인한 호가 상승은 기대해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입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절한 가격에 사준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볼리 내거리의 주변 개발은 어떨까요? 자, 볼리 내거리 여긴가요? 자, 최근에 이제 특히 작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죠. 요거 이제 분양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홍보를 하는 곳에서 트램이 들어올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홍보를 했는데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싸해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싸게 살 수 있는 또 타이밍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어쨌든 이 지역에 대한 상승 여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완용로 라인을 따라 가지고 우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전역이 더 올라가 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당동 이런 지역들 쪽을 해서 이제 점점 내려온다는 건데, 이 연결성이라는 게 또 최근에 볼리 SK가 분양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연결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겠고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어쨌든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얼마에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면 뭐 이 가격대에 맞는 그냥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투자가 아닌 실거주 측면에서 아까 전에 아마 한영수자인 그거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명의만 더 끌어올릴 수 있다면 죽전 내거리 괜찮으려나요? 당연히 괜찮죠. 당연히 괜찮죠. 뭐 안 괜찮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돈만 된다면. 자, 비수성구 신축 8억대가 나을까요? 수성구 구축 9억대가 나을까요? 와, 이런 거 좀 어렵네요. 비수성구의 신축 8억대가 나을까? 아니면은 수성구의 구축 9억대가 나을까? 자, 사실 제 정답은 정해져 있긴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정답도 조금 궁금하네요. 자, 어떨 것 같아요? 자, 비수성구의 신축 8억대가 나을까? 아니면은 수성구의 구축 9억대가 나을까? 자, 여러분들 생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보자. 아까 전에 질문하신 분이 로이맘님이시거든요.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 단지가 있나요? 그러면은 아마도 더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실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자, 비수성구 신축 8억대 그리고 수성구 구축 9억대. 자, 어떤 매물들을 좀 보고 계신가요? 로이맘님. 아니면 뭐 구체적인 건 없나요? 네, 뭐 지금 채팅이 없으시네요. 네. 자, 그래서 뭐 신축을 8억에 사느냐 아니면은 수성구
9억을 사느냐. 9억, 구축인데 9억 정도 되는 입지라면 아무래도 또 2호선에 근접한 입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받으려면은.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단순하게 투자성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결국 뭐를 사느냐 보다는 각자의 것을 얼마에 살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각자가 정해진 값이 있는 거고 우리가 더 싸게 사면 되는 거니까. 대신에 이제 실거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면은 뭐 쉽게 말해가지고 뭐 아이들 학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주변 환경들 이런 것 때문에 보통 뭐 수성구가 괜찮다라고 보는 건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5년이 지나고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 한번 비교를 해 줘야 되는 거겠죠.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그 결과물이 현재이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구축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신축보다 높게 받고 있다는 것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뭐가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이라면 이게 똑같이 10년이 더 지나고 똑같이 20년이 더 지났을 때 뭐가 더 값어치가 있겠는가. 지금 현재 결과값이 나중에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뭐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접근을 하자면은 그냥 뭐 수성구가 무난한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뭐 어쨌든 핵심은 각자의 것을 얼마에 사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겠죠. 예를 들어서 9억 정도 하는 거를, 수성구에 9억 정도 하는 것을 9억에 사느냐, 아니면 8억 정도 하는 것을 그래도 이제 7억 정도대에서 사가지고 우리가 2년만 살고 비과세 채운 다음에 바로 수성구로 넘어가느냐, 이런 것들은 또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보니까. 지금 또 구체적인 답변을 또 안 해주셨네요. 자, 볼게요. 대구 시장을 통해서 봤을 때 경매를 통한 투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경매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경매 좀 하세요. 예. 지금 좀 좋은 상황이 없다니까요. 정말로. 제가 이제 경매를 해왔던 시기 중에서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예요. 사실 경매든 공매든 이렇게 싸게 받을 수가 있는데, 다른 시기 같으면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나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야, 그때라도 했어야 되는데 라는 식의 지금이라니까요. 경매 좀 하세요. 예. 경매 왜 안 하는지 모르시겠네. 지금 너무 싸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안 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공급 물량이 많다, 그리고 작년에 급등했기 때문에 이거 얼마까지 더 떨어질지는 모른다는 이유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경매 지금 정말로 하기 좋은 시장이에요. 신권에서 받아가도 이게 최소한 몇천만 원 정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갈수록 제가 이제 작년 11월쯤부터 벌써 1년 가까이 돼가네. 예.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는, 교육을 통해서는, 특강을 통해서는 계속 이제 경매를 좀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게 점점 우리가 볼 수 있는 차익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좋은 시기입니다. 자, 동대구역 뒤편 효목동 쪽 광역철도 효명역 추진한다고 하는데, 동대구 푸르지오도 분양 예정이고 효목동 쪽과 신암뉴타운 비교 시 향후 시세는 어디가 더 나을까요? 그래도 뭐 신암뉴타운이지 않겠어요? 예. 그래도 신암뉴타운. 네. 효목동 쪽, 이제 우리가 어떤 개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특히 입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해 볼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일대 대장급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 정도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신원 뉴타운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동대구역 바로 앞쪽에 있는 이안 센트럴 D라든지 아니면 동대구 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효목동 쪽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더샵 디어일러가 지금 잘 치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이만 한번 비교해 봤을 때 물론 디어일러가 조금 더 낫다라고 보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뭐
거의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아주 가깝고요. 뭐 효목동도 사실 너무 가깝긴 하네요. 느낌상으로는 그냥 시남 뉴타운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뭐 어쨌든 개발이 되고 한다면은 여기도 충분히 뭐 비슷하겠네요. 지금 보니까 워낙 개발이 이제 많이 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도 이제 재개발할 거고 여기도 이제 들어오고 괜찮네요. 효목동 좋습니다. 어디가 더 낫겠냐 하면 어쨌든 지금 당장 더 싸게 살 수 있는 건 아무래도 효목동일 거니까 효목동의 가치는 괜찮겠죠. 특히 태양 메트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가격대도 착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갭 투자 같은 것들도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번개시장 인근 신축들 많이 들어오는데 이 정도 수요면 동네가 크게 바뀌나요? 번개시장이 어디죠? 번개시장 치면 나오나? 번개시장 인근 신축들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런 77, 78 대편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라든지 아니면 가로주택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 단지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동네 크게 바뀌는 여기는 뭐 너무 크게 바뀌는 곳이죠. 뭐 쉽게 말해서 천지개벽을 한다 이런 표현을 좀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덕인 초등학교 근처에 덕인지구 개발이 안전진단 통과했다는데 재개발이 안전진단 통과했다고? 썩은 빌라라도 매매 어떨까요? 이게 실거주 측면인지 투자 측면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거 한번 말씀해 볼까요? 뭐 쉽게 말해가지고는 일단은 바로 옆에 백조타운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뭐 사실 그냥 요거 사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이제 길게 볼 필요가 있을까 이 지역에 대해서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뭐 아무튼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뭐 없나?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그 얘기 했던 것들이고, 범어 네거리와 그 다음에 만촌 네거리 중 어디가 핫해질까요? 예, 이거는 뭐, 범내는 뭐 이미 1등이잖아요. 예, 1등이고, 만내는 곧 핫해질 거고, 이미 핫하지만은. 그래서 뭐가 지금보다 더 핫해질 거냐라고 묻는다면 뭐 만촌 네거리이긴 한데, 여기는 뭐, 이미 뭐 1등이죠. 자, 경매 중에 권리 분석은 어떻게 배우나요? 맞죠.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어쨌든 너무 이론적인 접근, 너무 어려운 접근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들, 뭐 예를 들어서 이론적인 부분들, 이런 것 정도가 가장 중요한 건데, 어쨌든 우리가 뭐 사실 경매를 한다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처럼 뭐 특수한 물건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그럴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쉽게 뭐 아파트 정도로 접근한다라고 쳤을 때 주택용으로 이제 대항력 정도만 분석을 해주면 되는 건데,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래도 한 달 정도만 배우면은 누구나 아파트 경매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전문가 코스로 가려면 당연히 좀 더 배워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책 같은 것도 사실 그렇게 추천하진 않고요. 왜냐면 그런 것들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뭔가 이론이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론적인 것들을 적용했을 때 내가 했는 게 정말 맞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교육을 이제 그래서 들어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다 보시면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오프라인 강의 이런 것들 좀 활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공부를 열심히 하시겠다고. 네. 지금 다주택 포지션 들어가는 거는 너무 위험한가요? 돈 버는데 안 위험한 게 어디 있겠어요. 돈 벌면 장땡이죠. 그래서 이제 핵심은 다주택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보다는 내가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제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제 이번에 비규제 지역 특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임장을 좀 다녀보면서 느꼈던 거는 전국이 좀 부장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또 이제 이건 오히려 좀 상승을 하겠는데 라고 할 만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특히 작년 하반기쯤으로 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구미시장이 정말 뜨거웠고, 그리고 정말 최근에는 경주시장이 정말 뜨거웠고, 가까이에 있는 경북만 해도 그렇다라는 건데, 지금 전국적으로도 거래가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동네라든지 아니면 단지들이 무수하게 많다. 이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조금만 돌리면은 정말로 이제 5천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억 단위 벌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모든 걸 판단을 할 필요가 없고, 좀 새롭게 더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다주택자 포지션 이런 고민보다는 우리가 어떤 단지를 투자했을 때 얼마를 벌 수 있겠다, 그리고 세금은 얼마 정도 나가겠다만 확실히 잡힌다면은 요거는 크게 고민할 사항은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경매 중에 진상 세입자 만나면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경매하면서 이제 가장 힘들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죠. 명도와 그리고 권리 분석이라는 거. 근데 권리 분석은 말 그대로 한 달 정도만 하면 아파트 정도는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명도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쨌든 낙찰자 입장에 가가지고 집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입자라고 했을 때는 자기 보증금을 좀 떼인다거나 아니면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겠죠. 그리고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집주인이라고 했을 때 채무자금 집주인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본인의 마지막 터전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 여기서 좋은 케이스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예전에만 하더라도 이런 법적인 근거라든지 사례들이 많이 없었다 보니까 안 좋은 것들도 좀 있었죠. 뉴스 같은 데서 배째라 칼로 찌르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이제 법적인 정 안 된다 치더라도 법적인 것들을 좀 진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강제 집행한다라고 쳤을 때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잡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염두해 보면은 핵심은 뭐냐면은 싸게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싸게 받고 최대한 이제 도와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경매반이 있나요? 네, 수업 있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지신다고. 자, 지금 시기는 똘똘한 한 채인데 경매대금으로 싸게 구입하면은 다주택이 되니 세금 부담이 됩니다. 대구 안에서는 경매로 투자를 할 건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공시가격 1억 이하라고 하는 건, 아니면 달성군 비규제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투자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말씀드리는 다주택 투자를 진행하면서 다주택자가 되어라라고 하는 것은 규제 지역 안에서는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팔 때도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아주 큰 목돈이 있는 게 아니라면, 큰 목돈이 있어도 사실상은 비규제 지역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 아니면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좀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이제 질문이 좋네요. 아까 전에 아까 시장, 전기시장이었나? 네, 그거 대구역 주변. 역시 이제 지리를 잘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한 수 배워야죠. 번개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자, 수성 알파시티 동하 아이위시랑 그 다음에 오클레어 중 지금 선택해야 한다면
어디가 더 나을까? 요거 질문 좀 어렵네요. 자, 볼게요. 고산역에서 가장 최근에 들어온 2019년식이죠. 2019년 한 10월쯤으로 알고 있는데, 2월이네요. 자, 2년 정도 된 그런 아파트예요. 자, 요 아파트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가장 최근에 분양을 진행했을 때 욕 많이 먹었죠. 자, 오클레어. 자, 요건 어디 있냐면은 신세계타운 밑에 3호선 수성시장역과 대방교역 밑에 그리고 중동 위에 들어오는 아파트이거든요. 자, 요거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은 어떨까요? 자, 오클레어와 그리고 동아 IBC. 자, 요것도 이제 아까 뭐라고 했지? 인물평가? 사람평가? 네, 그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라면 동아 IBC 한다 혹은 오클레어 한다, 이런 거 한번 적어 보도록 하죠. 사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어려울 게 없어요. 대세에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세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대세가 없이 좀 애매하다, 그럼 뭐 싸게 사는 게 핵심이겠죠. 자, 오클레어, 동아 I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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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클레어, 오클레어, 오클레어. 뒤늦게 오클레어 한두 번 말하니까 또 따라오는 건가요? 네, 고산역 구축에 전세 거주 중인데 동아이씨 너무 부러우시다고. 예. 예. 자, 어쨌든 수성 알파 동아 IBC랑 이제 오클레어. 네. 자, 두 개를 이제 고민했을 때는 오클레어가 이거 동아 IBC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네요. 네. 그럼 길게 보면 이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겠죠. 대신에 오히려 이런 것들도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다들이 좀만 신경 쓰고 있으니까 내가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측면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동아 IBC 같은 경우는 10억쯤에 지금 싸게 산다 하더라도 살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오클레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남아있는 건 별로 없죠. 저층을 그래도 8억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다라고 친다면은 이런 거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같은 금액에 산다면 당연히 동아 IBC가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면, 제가 듣기로는 이거 저층 같은 경우는 7억 후반대에서도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만촌 3동 학군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죠. 투자하는데 뭐 사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추가해서 나오는 질문이 이제 연어지구 공공택지 개발 중인 것으로 아는데 투자를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투자 못할 건 하나도 없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 투자를 한다라고 쳤을 때는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무엇을 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서 그냥 뭐 막연하게 좋다,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역 근처 소음? 요거는 뭘 말씀하신 거지? 자, 범어 이편항과 만촌 엘퍼스트 둘 중 투자로 향후 어디가 더 나을까요? 이거는 비교 기준이 좀 다르죠? 이편은 세상은 2015년식 아파트고요. 그리고 엘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요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요거는 뭐 비교 기준이 너무 달라서요. 이편한 세상을 사야죠. 이건 이편한 세상을 사야 됩니다. 자, 명도는 법원에 맡기면 되지 않나요? 그 이제 쉽게 말해서 명도라고 하는 것은 점유를 가져오는 행위를 보고 명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우리가 좀 해줘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명도 소송 혹은 이제 인도명령 제도를 통해서 강제 집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법원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일단 내가 먼저 접근을 해주고
너무 안 된다 싶으면 이제 법원에 맡기면 된다. 잘 알고 계시네요. 자, 하반기 분양 중에 대구역 자이더스타랑 달자 03 중흥은 어떻게 보시나요? 동인 힐스도 있고 해서 궁금합니다. 자, 대구역 자이더스타. 자, 위치 한번 볼까요? 제 기억에 여기 들어오는 건데 맞나요? 네. 자, 그 화면을 좀 봐야겠다. 잠시만요. 아, 자이더스타 기다리신다고. 대구역 바로 위에 들어오고 있는 요 아파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흥 03지구 같은 경우에는 중흥 S클래스가 들어오는 거죠. 요 내당역 저희 사무실 뒤쪽으로 바로 들어오는 이 아파트이다. 그래서 요게 두 개 자체는 어떻게 보냐, 뭐 각자만의 분명한 메리트가 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먼 미래를 바라보기에 괜찮은 게 아무래도 광역교통이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 대구역 안에서 가깝고 대구역을 정말 초역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이 뒤쪽으로 해가지고 인프라도 나름 잘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나름대로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내당역이 아주 크게 돋보이는 건 없잖아요. 지금 하나 딱 들어오고 있는 게 KCC 스위첸이다 라고 하는 건데 요거 자체가 사실 크게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학군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조금은 애매한 것들이다 보니까. 자, 그런데 이제 미래 가치로서 보기에 괜찮을 수 있는 것이 이 양옆으로 있는 두리역이라거나 아니면 청라언덕 방고개역 이런 곳들에 있는 아파트가 워낙에 잘 치고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청라운동역 같은 경우는 중구 대장이고 두류역은 뭐 비수성구 대장 자리까지 넘볼 수 있는 입지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양옆에서 점점 개발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은 내당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곧 입주를 할 이런 남산자이 하늘채 같은 경우에도 바로 옆에 있는 힐스자이 따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건너편에 롯데캐슬 여기 하나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뒤쪽에 내당역 방곡의 재개발이라고 하면서 엄청 크게 잡혀 있거든요. 여기 포스코가 이제 시공을 좀 맡기려고 지금부터 벌써 이제 조합 창립 총회를 하려고 조합 설립 총회 이런 걸 하는 단계에서부터 많이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규모가 상당히 있는 곳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지어진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니긴 하지만 중흥 S클래스도 이제 미래 가치가 괜찮다라는 측면에서 뭐 둘 다 일단은 좋다, 어디든 될 수 있으면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 이제 분양가가 얼마 정도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책정해 봐야 되는 거겠죠. 미래 가치는 둘 다 괜찮은 것이다 보니까. 대구역 자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한 6억 정도로 생각을 해줬었는데 이게 이제 너무 크게 나와 버렸다 보니까 요거 이제 선착순 동호수 되는 거 보고 아마 눈치 보고 요것도 이제 그 정도 금액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6억 중반까지 좀 잡아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요 KCC 스위치는 잘 못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한 6억 언저리대에서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둘 다 괜찮아요. 그리고 둘 다 뭐 괜찮은 거 잡을 수 있으면은 잡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가능성은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더 크겠죠. 당장 보이는 것은 자이더스타가 훨씬 더 직접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 타지역 강의도 정규 강의 만들어주세요. 맞아요. 근데 이게 뭐 한 달치 할 만한 게 사실 아직은 좀 애매해가지고 한번 고려는 해볼 수가 있겠네요. 요즘에 이제 수업이나 상담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교육을 늘려나가는 방향이 저한테 좀 빠듯한 것 같더라고요.
자, 아무튼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자, 자이더스터 분양을 기다리신다라고 하고, 비규제 2차 강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요것도 이제 고려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특강은 아마도 이제 소액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는 무엇이 있을까? 이거를 이제 좀 주제로 한번 잡아볼까 싶긴 합니다. 소액이라고 하면 뭐 5천만 원 정도 미만에서 그렇게 일단은 뭐 계획 중에는 있고요. 또 이번 주 해가지고 이제 서울 쪽에 또 임장 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오랜 기간 동안 며칠 머물면서 이제 서울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좀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뭐 가르치는 입장에서 좀 눈으로 담고 그리고 어디가 괜찮을까 직접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다녀올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그런 시기가 지나면 다음 주쯤에 아마 특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저희 카페 내에서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네요. 자,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힐즈 미래 가치 어떻게 보시나요? 요거 이제 사실 우리가 어떤 아파트만으로는 미래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그 일대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무엇이냐 이거를 잘 따져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푸르지오 트레일즈 들어오지만은 중심이 되는 입지는 이제 아무래도 요 위에 입지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명덕이 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남구 대장이고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따라가겠구나. 미래 가치는 괜찮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송정일스 내년 중반에 일반 과세로 매도하려고 하는데 더 끌고 가는 게 나을지. 송정힐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5억대 정도인 건데 기준 금액 자체를 그래도 한 6억 정도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중반쯤에 파는 것 자체는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뭐 타이밍 사실 이런 것도 없긴 하지만은 뭐 그래도 한 그때쯤 되면은 한 5억 중후반 정도는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일반 매도하고 그 다음에 다른 투자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특강이라도 직장인들이 있으니 주말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특강 놓쳐서 예, 제가 또 열심히 해봐야죠. 네, 특강은. 자, 10월달 수요일 오전 수업 아직 자리 있나요? 아니요, 그 불인이 탈출반 수업은 오늘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분 다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다음 달로 좀 기약이 될 것 같아요. 제주도는 안 가시나요? 촌집도 후덜덜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계획 잡고 있냐면 제가 이제 내년 초 정도까지는 제주도 임장을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했거든요. 어떻게 알고 이제 질문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 하나 생겼는데 이제 제주도를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임장하러 아파트를 이제 한번 가야 되겠다. 사실 그 계획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뭐 당장은 아니지만은 조만간 이제 바닷가 하나 사진 찍으면서 제주도 임장글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되거든요. 더 빠를 수도 있긴 있고요. 단체 임장이요? 제주도를? 그 얘기하신 건가? 모르겠네요. 제주도 이번에 제2공항 백지화 된 것 같은데 피본분들 제주도 단체 임장 좀 힘들지 않을까요? 같이 갈 사람이 있을까? 굳이 아파트 임장하러? 저는 사실 혼자 생각했거든요. 제주도 임장 단체로 같이 가실 분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 자, 신세계 타운과 그리고 CG 천마 타운 재건축 투자 어디가 더 유리할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뭐 사실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저층을 바라보는 시기는 지났죠. 저층 대부분이 이미 이제 재건축이 진행되었거나 혹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중층 재건축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두 가지 신세계 타운과 그리고 천마 타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둘 다 이제 각자 입지 내에서 정말 훌륭한 거예요.
구축 아파트라고 했을 때는 각자 구축으로서는 대장급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실 뭘 사도 이제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러한 입지적인 가격이라고 친다면 사실 신세계타운이 조금 더 낫죠. 그래서 같은 돈이라면 그래도 신세계타운을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는 측면이고요. 자, 도원힐스의 대형 분양권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타월힐스의 대형 특공을 청약하는 것, 뭐가 더 나을까요? 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답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도원힐스 같은 경우라면은 내가 하고자 했을 때 할 수는 있지만, 타워힐스 같은 경우라면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운적인 부분이 따라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비교가 조금은 힘들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 되겠죠. 단 이제 도원힐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입지가 워낙 훌륭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거 살 수 있을 때 싸게 살 수 있다면 그냥 이거 사면 된다, 이렇게 이제 쉽게 우리가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공되면 사실 뭐 제일 좋긴 하죠. 네. 타워힐스 분양이 언제쯤 나올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이 분양 나오는 시기가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은, 그래도 아직 2년 정도 남았다 싶으면은 그냥 요걸 가는 게 맞고요. 그래도 이제 조금 뭐 가까워진 것 같다라고 보이면은 뭐 그래도 한번 기다려 볼 만한, 왜냐면 이게 단기간에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한번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 분양이 언제쯤 될지가 가장 핵심이겠네요. 언제쯤 되죠, 여기? 이거 말씀하신 거 맞는 것 같은데. 건축 심의가 떴고 내년 5월쯤? 그럼 뭐 사실 급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긴 하네요. 어쨌든 지금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도원 힐스테이트를 최대한 접근해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도 확실하게 싸게 살 수 있다면. 그 금매는 뭐 언제 나타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주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5구를 가지고 있으면 재건축 후에도 5구를 받게 되는 건가요? 8사를 가지고 있어야 8사를 받고 114를 가지고 있어야 114를 받는 건가요? 오랜만에 너무 참신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진짜 이런 질문이 있어야지 또 이런 시간이 더더욱 재밌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평형을 짓는가가 핵심이거든요. 물론 내가 높은 평수를 가지고 있으면 현재 나중에 다음에도 우리가 더 높은 것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 일단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5구 있어도 충분히 84 타입 받을 수 있고요. 114는 보통 못 받긴 해요, 5구 타입이면은. 그래서 웬만해서는 조합원들은 84 타입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84 타입. 자, 유튜브 보면 큰 평수 앞으로 귀해지니까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하던데 지방도 그런 게 적용될까요? 전용 84까지만 분양하는 아파트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사실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접목하느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갈수록 1인 세대가 늘어난다.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 그리고 2인 세대가 늘어난다. 뭐 딩크족이라고 하죠. 아이를 낳지 않는 세대들이 더더욱 많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대형 평수가 맞는 것일까라고 말한다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 그렇진 않다라고 당연히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84 타입과 소형 타입이 많이 지어지는 상황 속에서 뭐 확률이 좋은 지역은 대형 평수가 더더욱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바라본다면은 당연히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굳이 정답을 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입지별로 우리가 좀 다르게 판단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네요.
자, 무주택 자격으로 7억에서 8억 정도 있다면 투자로 봉어 푸르지오를 할까? 아니면 우방 1차를 할까? 아니면은 한도를 할까? 자, 볼게요. 자, 버머 센트럴 푸르지오 요거를 처음에 언급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방 1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요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순성구민운동장역에 요거 아이파크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한도 같은 경우에는 만촌 자이의 3위구역의 한도 아파트 요거인 거죠. 자, 요것도 이제 오랜만에 우리가 한번 잡아볼까요? 자, 이 세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걸 살 것 같아요? 자, 어떤 걸 살 것 같냐? 자, 한번 골라볼까요? 네. 자, 한도, 푸르지오, 그리고 여기 우방. 요건 아이파크 들어오는 겁니다. 한도 2표 나왔고요. 버머 푸르지오 1표 나오셨네요. 우방. 갑자기 우방이 또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자, 다른 분들 선택하기가 좀 그런가요? 요건 좀 어려운가 보네요. 생각보다 이제 반응이 그렇게 뜨겁진 않습니다. 자, 버머 푸르지오 같은, 그럼 각자를 우리가 좀 놓고 바라봤을 때, 버머 푸르지오는 지금이 확실히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19년식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비과세 요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좀 팔고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마지막에 확인했을 때 13억대였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볼게요. 자, 84 타입 단일 평수고요. 13억대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싸게 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최저가는 10억 정도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추가 분담금 기억이 안 나네. 전에 한번 전화를 했었는데 뭐 많이 들어도 어쨌든 3억 정도라고 쳤을 때 이런 것들도 분명하게 어느 정도 싸게 사는 것이다. 대신에 당장 들어가기는 좀 힘든 거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뭐 사실 긴 시간만 있다면 한도 아파트 제일 좋죠.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기대값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요 만촌 자이이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해서 긴 시간 동안 내가 그냥 묵혀둘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한도 아파트 사도 좋고요. 대신에 이제만 사업시행인가를 좀 받으려고 하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관리 처분인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주 철거 그리고 공사하는 것까지 다 합치면은 그래도 한 5년 정도는 잡긴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순서대로 봤을 때 당장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뭐 한 3, 4년 정도면 4년 정도 들어갈 수 있느냐 최소 5년 정도는 잡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눠지게 될 것 같은데 뭐 저라면 그냥 푸르지오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푸르지오 들어가고 나서 다른 투자를 좀 해야 되겠죠. 자, 랑랑님 보시기에는 대구 아파트 가격이 비싼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는 뭐 사실 항상 이제 교육에서 하는 말이 있거든요. 다 그만한 값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만한 값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크게 고평가되었다거나 크게 저평가된 것은 없다. 왜냐하면 주인들은 다 그만한 값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대체로 그 정도 가격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너무 비싸게 보이는 거고, 저평가라는 건 사실 웬만해서 없을 거잖아요. 집주인도 마찬가지일 거고 사는 사람도 이거 저평가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니까. 그럼 결국 이제 고평가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찌되었든 사는 사람의 입장이라는 건데, 우리가 투자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입장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곤 하죠. 그러니까 뭐 적당하다. 적당한 값을 받으려고 한다. 대신에 지금은 좀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구가 1년 이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될까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최소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는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길게 보고 우리가 접근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를 투자해 놓으면은 기본 세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혹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단순하게 기다린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접근하면은 그만큼 돈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한다는 거는 절대로 우리가 선택 상황에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의 목표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함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일단 안 되니까 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권 바뀌어도 3년 보시는 건가요? 사실 이게 정권 바뀐다고, 야, 우리가 이제 잡았어. 더 이상 이제 이런 거 안 해도 돼. 이렇게 바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풀리려면, 왜냐면 가장 걱정되는 게 풍선 효과다라는 거니까, 그게 없으려면 사실 한꺼번에 풀려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한꺼번에 풀릴 수 있을 만한 전국적인 불감이 되어야 되는가, 부동산 이제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인가의 측면에서는 지금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은 우리가 바라볼 건 아니고 단순히 이제 정권이 바뀐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바뀔까라는 부분도 사실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모르죠, 뭐 이거는 예측과 또 실제는 다른 거니까.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시나요? 이 말 잘못했다가 이거 좀 녹화하고 있는 거 아니죠? 좀 웃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교육할 때도 특히 정치적인 얘기는 거의 안 하거든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정치적인 거는 사실 잘 몰라요. 아직 뭐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은 보이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한 정책이 다 나온 것은 아니다 보니까 뭐 지금 입장에서 섣불리 얘기할 건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전국이 불장인데 대구만 이러니 아깝네요. 그래, 맞아요. 진짜 전국이 불장이에요, 지금. 정말 대구 빼고 너무 뜨겁습니다. 대선보다 풍선 심리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맞나요? 뭐 항상 모든 것들이 기폭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 올리고 나서 적당한 이유를 갖다 붙이면 옳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집값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뭐 특정한 호재를 좀 예상해 볼 것이냐, 그런 측면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남매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맞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공부하신 것들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거든요. 자, 지금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한 달에 한 번 오는 시간이다 보니까 저 역시도 너무 재밌고 공부한 것들을 이제 좀 풀어보는 지금 또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랑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고 싶은데 라는 게 있으면은 아주 간단한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렵다라고 해서 좋은 질문이니까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현재 상황에서 가장 궁금한 것들, 그리고 실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시간만큼 또 좋은 건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편하게 질문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을 받고 오늘 시간 또 마무리할 거거든요. 자, 천천히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자, 10월에 분양 소식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당장은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분양이라는 게 결국엔 눈치 싸움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분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심리이다 보니까 이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호재가 있어줘야 된다는 건데, 동인 필수 이후로 지금 너무 이제 또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안 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호재가 지금 당장은 크게 보이진 않죠. 그래서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겠구나.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가깝게 해볼 수 있을 만큼 11월 달에 동대구의 센터 화성파크 드림이라든지 아니면 중흥 S클래스, 대구역 자이터 스타, 이런 것들 당연하게 이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 뭐 있었나? 저도 기억에 남는 건 없네요. 그리고 이제 화성 요거 백한맨션 재건축되는 거, 요것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자, 외곽지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풍, 화원, 구지. 지금 대구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그런 외곽들 지역인 거죠. 특히 이제 구지, 국가산업단지 쪽에 거래량이 엄청 활발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사실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은 사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왜 이 사람들은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도 충분히 그런 거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투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라고 했을 때는 이게 좋고 나쁜 게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은 얼마를 넣고 얼마를 벌 수 있을까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외곽지라고 해서 좋고 안 좋고 이게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자, 영경 도남은 어떤가요? 맞아요. 얼마에 살 수 있느냐가 핵심이겠죠. 좋습니다. 자, 서울 경기 쪽 시작해서 전국이 부동산 열기가 식어야 대구도 조정이 풀릴 거다라는 예상이시죠. 지표를 그렇게 잡아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엄밀히 다른 지역이잖아요. 서울은 사실 서울만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바운더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규제 지역이라고 했을 때도 사실 서울은 서울 온전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다른 지역 다 풀려도 서울은 사실 안 풀릴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럼 대구로 치자면은 수성구가 이제 아무래도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전반적으로 전국에 과열 영상이 조금 없어졌을 때 우리가 전체적인 이러한 해제를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자, 질문들이 더 없나요? 오늘 기초적인 질문들이 좀 많이 없었네요.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라면은 아까 전에 누구셨죠? 진돌이님. 네. 너무 이제 좋은 질문, 기억에 남는 질문 해주셨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자, 볼게요. 뿌듯하시다고. 네, 아무튼 더 이상 질문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에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 싶고요. 일단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 뭘 말씀드렸더라? 제가 뭘 말씀드렸죠? 이제 무료 상담이죠. 신혼부부 분들에게만 진행했던 무료 상담을 이제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니까 이제 저희 랑남부동산 플러스를 와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좀 확대를 하고자 이제 의견이 합치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주쯤, 이번 주는 좀 일정이 바빠가지고 다음 주쯤 아마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좀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겠다 싶은 분들 좀 선정해가지고 한 달에 뭐 3건이든 그 이상이든 한번 진행을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뭐 도움이 필요한 건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사실이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진행된 상담이 아니고 이제 특강에 대해서는 또 이제 후기를 작성해 주신 분들에게 또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이제 뭐 잘 줬든 뭐 아니든 또 이제 작성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내용은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늦은 시간까지 네, 다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만간 뵐게요. 사다리 잘 타야 된다. 후기 많이 작성하시면 사다리 타기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어떻게 했어?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끄겠습니다.